여러분, 레이 달리오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뭐 헤지펀드의 대가? 이분이 운영하는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헤지펀드가 1264억 달러를 운영합니다. 엄청나죠? 우리 돈으로 178조예요. 장난 아닌 돈을 운영합니다. 바로 이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 회장 창립자 레이 달리오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매년 10월이면 세계지수포럼을 개최하거든요. 이 포럼에 영상 연사로 나서서 말입니다. 실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요. 경기 침체가 18개월은 더 간다는 거예요. 18개월은. 지금부터 18개월이. 지금부터 18개월. 지금부터 18개월이면 여러분 이게 경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최악의 국면을 겪는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말입니다. 18개월 후면 2024년 3월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은 최악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2024년도 이게 정치적 위기까지 겹치는 해기 때문에 경제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것은요. 이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죠. 고물가 저성장이 경기 침체니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앞으로 18개월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 결국 이 말을 좀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 세계 대공황 온다는 이야기예요. 대공황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1930년대처럼 최악의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대공황까지 아직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예견할 수는 지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의 강달러가 지금 개도국이며 선진국이며 다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스리랑카가 무너지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이집트, 케냐, 엘살바도르 할 것 없이 너무 많아요. 아르헨티나까지. 진짜 너무 많아요. 트리키에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이게 경제가 좋은 쪽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도 저는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다. 거짓말은 좀 말이 좀 잘못됐네요. 이게 과장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고강도의 어떤 금리 정책이 시장에 엄청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지금 3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를 인상을 시켰죠.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요. 11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다 하는 예상을 합니다. 11월 달에도. 그렇지만 11월 8일에 이게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1월 2일에 있습니다. 11월 2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일 중간선거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못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시점을 제가 착각을 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 겁니다. 아마 우리 블랙락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11월 2일 날 1일 2일이 열리니까 아마 2일 날 금리가 결정이 될 텐데 아마 블랙락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0.75%가 11월에 보다는 12월에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문제는 지금 어쨌든 11월 2일이 됐든 12월 14일이 됐든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장의 충격파는 저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대로 진짜 많은 나라들이 미국만 살겠다고 달러의 어떤 강세를 초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신흥국이나 개도국 좀 더 나아가서는 선진국까지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문제는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6월에 9.1%가 정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7월에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데도 8.5%를 유지하고 있고요. 8월에는요 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보다 0.2%포인트가 떨어졌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계절성 있는 거 버려버리고요. 일시적인 거 버려버리고 실제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가 근원 소비자 물가인데 이게 7월에는요 5.9%였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6.3% 됐어요. 0.4%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 결국 말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고강도 긴축 정책,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양적 긴축을 통해서 한 달에 950억 달러씩 계속 시중에 달러를 빨아들임으로 해서 성장은 점점 침체되고 경기는 고꾸라질 수 있는 모양새로 가지만 물가는 안 떨어진다. 주거비가 올라가고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 예상하는 것처럼 2%까지 금방은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18개월간 지속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물가에 대한 공포감이 큽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고요. 원자재 가격이라는 것은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여기에다가 광물들 리튬이니 텅스텐이 철광석이니 여기에 곡물들 밀이니 콩이니 옥수수니 다 올라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급 측면의 어떤 요인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주거비는 올라가고 식료품 가격은 올라가는 거다. 때문에 이거를 낮추기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공급망의 재편이 완성이 되는 시점인데 당장 말입니다. 에너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광물만 하더라도 공급망에 완전히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중 경제 충돌이 쉽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러시아 어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회장의 이야기가 창립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독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전 투자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누리엘 루비니 여기는 뉴욕대 교수죠. 이론가입니다. 이론가도 지금부터 말입니다. 미국 증시가 주가가 40% 더 폭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 지금부터 40%면 여러분 시장의 어떤 충격의 도는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고 추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나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요. 많은 경제 석학들이나 혹은 투자의 귀재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도 지금이 위험의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자체를 말입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지금 볼 수는 없어요.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비관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길고 추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커지고요. 그 위험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한두 가지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주 세부적으로 자꾸 후벼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저는 제가 봐서는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얼마나 갈지가 그 폭과 깊이가 결정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폭과 깊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